예, 1학년 여러분들 벌써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도 개학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제 머리를 좀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머리가 워낙 또 부스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다듬고 했는데 어찌 좀 괜찮나요? 네, 여러분도 이제 온라인 개학해서 이제 며칠 지났을 텐데 아마 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아직 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이제 이 온라인 개학과 이 수업에 맞게 본인 라이프 사이클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이제 수업도 집중해서 같이 참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배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관련해서 했는데 자, 다항식의 덧셈 이전의 다항식의 용어들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동류항과 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으로 덧셈과 뺄셈이 자유로운 항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얘기했는데 자, 수학적인 의미는 하나의 문자로 고정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덧셈에서는 동류항을 근거로 차수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차수에 맞는 이제 구성 요소들의 개수를 구하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본 다음에 그거에 꼴을 맞춰서 간단히 정리를 한 후에 계산을 하자. 이제 그거는 덧셈뿐 아니라 수학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 쌤이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많이 내주진 않을 텐데 그 대신 이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쌤이 그 설명했던 순서들과 그 로직과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계속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옷일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시야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장 최적화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지만 역시나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습득하는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업할 것들도 계속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그런 순서와 그런 여러 가지 논리체계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요. 곱셈의 성질. 자, 세 가지가 있었죠. 분배법칙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분배법칙을 중심으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을 곱셈을 하는데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곱할 거지만 여러분들 계속 분배법칙만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빠르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공식화된 몇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곱셈을 봤으니까 나눗셈도 봐야겠죠. 나눗셈과 이제 그 이후에 있을 내용들과의 연계성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곱셈의 성질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곱셈의 성질은 여러분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될 거고요. 교과서. 자, 교과서 13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성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또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건데요. 자, 자세하게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곱셈하기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분배법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분배법칙.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이 두 다항식의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중학교 때 어떻게 곱했냐면은 자, x와 x를 따로 이렇게 곱하고 또 x와 2를 따로 곱하고 3과 x를 따로 곱해주고 또 3과 2를 따로 곱해줘서 다 풀어 헤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곱셈의 결과 몇 개의 항이 나오냐면은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다항식의 항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다항식도 역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자, 동시에 즉 연달아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했었죠? 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즉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식을 곱해서 총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개를 하면 네 가지의 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항이 많아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덧셈에 대해서 동류항 정리할 때 먼저 차수를 본 다음에 그 동류항을 구성하는 그 항들의 개수를 찾는 방향으로 계산했었잖아요. 자, 이 곱셈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할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얘 x에 대해서 1차고 x에 대해서 1차니까 두 개로 곱하면 x에 대해서 2차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2차기 때문에 역시나 x의 제곱 또 x 상수항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수를 찾는 방향성으로 갈 건데, 자, 최고차는 x하고 x를 곱한 게 될 거기 때문에 개수가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는요, 여기 3x 또 2x 이렇게 곱해서 x가 나오겠죠? 즉 3과 2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3 더하기 2 5x가 될 거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해서 3 곱하기 2에서 6. 자,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곱셈에 대한 당시 곱셈 역시 마찬가지로 차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동류항들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분배 법칙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모든 그 다항식이 이렇게 1차 이렇게 곱한 거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에서 볼 건데요. 자, 얘는 그나마 나아요. 얘는 그나마 4개고 3개니까 뭐 별거 아니다 싶을 수 있겠지만은, 자, 얘는요, 지금 x에 대해서 2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항이 3개가 있고 뒤에 항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에서 얘를 다 풀어헤치면 9개의 항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지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얘 x에 대해서 2차식이고 x에 대해서 2차식이기 때문에, 자, 2차식 곱하기 2차식에서 결과가 4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4차식이니까 x의 4제곱, 자,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상수항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개수만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x의 4제곱은 x의 제곱과 x의 제곱을 곱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x의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2차, 1차,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차, 2차 이걸 이렇게 곱했을 때 세제곱이 나오겠죠? 자, 2차, 1차 곱하면 2x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2차 곱하면 3x의 세제곱이 나와서 2 플러스 3 해서 5x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자,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과 상수, 또 상수와 제곱,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겠죠. 1차하고 1차를 곱했을 때도 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5x의 제곱, 또 2x의 제곱, 그리고 6이 되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6 해서 13 되겠죠. 네. 그래서 13 x의 제곱 플러스, 자, x는요, 여기서 1차니까 여기 1차 상수, 그리고 상수 1차를 곱해서 3, 5, 15에다가 2, 4에서 15 더하기 4 하면 19가 되겠죠. 자, 그래서 19 될 거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0.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문제집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이렇게 주시고 여기에 x의 제곱을 a, 개수를 a, 자, x의 개수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x의 제곱의 개수는 13, x의 개수는 19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33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다항식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차수를 이루는 항들의 개수를 찾자. 자,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 분배 법칙으로만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뇌를 좀 복잡하게 하는 걸 제외하고 또 빨리 계산하기 위한 곱셈 공식을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들이 있습니다. 5개의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진 않을 거고, 이 두 가지 토대가 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서 이거를 전개하는 방법과 고등학교에서 배울 곱셈 공식의 전개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과 비교 및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뭐 복잡한 유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기억하면은 잘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은 그 아래와 연계성에 대해서 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일단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제곱 b의 제곱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곱하세요. 자, a, b, 2, a, b, 2 나머지를 다 곱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둘 다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를 다 곱한다. 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 빼기 b의 제곱인데, 자, 이거 여러분들 a 빼기 b라고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b니까 a랑 마이너스 b랑 더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연계성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앞에 거를 제곱을 하고 뒤에 것도 제곱하는데 마이너스 b를 제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곱해서 씁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이니까 2ab인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나머지 다 곱한다. 역시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제곱, 제곱하고 나머지 다 곱한다. 마이너스 2ab. 자,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전개를 하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세 개의 문자에 대한 합의 제곱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나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 해서 다 곱합니다. 자, a, b, e, b, c, e, a, c, e. 자, 이렇게 곱해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EAB, EBC, ECA.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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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다, 두 개씩 다, 두 개씩 다 해서 EAB, EBC, ECA다. 자, 다시 한번 제곱, 제곱, 제곱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다, 두 개씩 다, 두 개씩 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AB, EBC, ECA.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곱이 세제곱으로만 바뀐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개가 a에 몰빵되고 b에 몰빵된 거예요. 자, 몰빵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요, a 두 개, b 하나 주고 a 한 개, b 두 개 줍시다. 자, a 하나, b 두 개. 자, a 두 개, b 하나 이렇게 줍시다. 자, 앞에 거 먼저 쓸게요. a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곱합니다. a, b 세 개, a, b 세 개. 자, 세 개, 세 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몰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두 개, 한 개, 한 해, 두 개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곱해버립니다. 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라고 보지 마시고요.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봅시다. 그럼 얘랑 똑같죠? 여기서 바뀌는 거는 b만 마이너스 b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몰빵했으니까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로 나눠줘야겠죠? 자, 두 개 하나니까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너무 붙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3ab, 세 개를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3.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더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b를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그냥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 a 플러스 b의 세제곱, 세제곱으로 몰빵해주고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다음에 다 곱해준다.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세제곱 몰빵해주고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나눠준 다음에 다 곱해준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아까 적다 보니까 그 쌤이 지금 첫 시간, 둘째 시간보다 굉장히 좀 흥분된 어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리에 좀 받기 위해서 제가 약간 어투도 높게 하고 그렇게 약간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를 좀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씨도 막 흥분되게 날아가고 그래서 이 a-b의 세제곱만 다시 깔끔하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니까 a 몰빵 마이너스 b 몰빵 해주시고 두 개, 한 개, 하나, 두 개 나눠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곱해라 했으니까 3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갈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랑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공식 두 개로 생각하고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b로만 바뀐 거예요. 자, 세제곱 몰빵,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하나 두 개 다 곱한다. 그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 일관된 설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잘 외워주시고 약간 오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이라서 이거는 좀 외워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자, 사실은 얘는 지금 곱셈 공식을 하지만 얘는 인수분해로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자, 인수분해는 지금 곱해져 있는 것들을 전개하잖아요. 사실은 전개된 걸 다시 이렇게 곱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인수분해인데요.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일단은 얘도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두 개가 더해져 있고 이 더해진 것들이 제곱해서 더해져 있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자, 앞에가 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 그 두 개 더해진 것들이 제곱해서 더해져 있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자, 두 개를 더하는데 제곱해서 더해져 있고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다. 자, 그게 a의 세제곱에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결과는 예상하셨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얘 a하고 b 한 개, a 두 개, b 두 개 있으니까 세제곱이 나온다는 건 좀 약간 유책이 되셨겠죠. 딱 요거만 살아남습니다. 자, 다시 앞에 거 두 개가 더해져 있고 그게 제곱에서 더해져 있고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앞에 두 개를 더하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예. 자, 그럴 경우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a 빼기 b로 보지 마시고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보아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자, 앞에 거 두 개를 더했습니다. 앞에 거 두 개를 제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 똑같죠. 자, 앞에 거 두 개를 더했습니다. 제곱해서 더해주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자, 역시나 그렇게 될 경우에 각각을 세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를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다. 자, 여기까지 곱셈 공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 외우는 방법,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런 것들을 딱딱 기억해 주시면은 이 곱셈 공식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고요. 아,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럼 얘는 공식에 의해서 빡 전개해버리고 끝내자.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전개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얘는 오히려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배울 때 그때 많이 설명을 할 거고요. 전개는 이 세 개를 훨씬 더 많이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요. 거의 그냥 외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연습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를 보면요. 자, 보시면 x-3y가 있고 x 3xy 9y 제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더했죠. x하고 마이너스 3y를 더했죠. 자, 그 다음 보시니까 앞에 거 제곱 있고 뒤에 거 제곱 있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죠. 자, 그럴 경우에는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었죠.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약간 오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방법에 의해서 기억하십시오.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y의 세제곱. 자, 나머지 문제들도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로 한번 남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을 다 배운 후에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이제 고등학교에 맞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쌤이 여기는 지금 약간 힘을 주려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따로 이제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또 수시를 대비하는 수업 때 이제 문제풀이도 병행할 테니까 그 문제풀이 때 더 많은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대하는 시야,
지난 시간에 있었던 문제를 대하는 시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제에 대해서는 a 플러스 b가 4다, 또 ab가 2다 라는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에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걸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주어진 꼴에 맞춰서 정리한다. 그게 방식이었었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을 해야겠죠. 자, 배운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있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들어가는 게 이것도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얘는 지금 더하기도 있지만은 딱 요걸로만 표현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가장 간단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일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떠올리시고, 자, 그러면은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있죠. 그 다음에 두 개 한 개, 하나 두 개로 나누니까 제곱 b 플러스 ab의 제곱 한 다음에 세 개 곱하는 거죠. 3, 3.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주어진 거는 더하기와 곱하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더하기로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데 얘 자체를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빼기 지금 공통인수로 3ab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3ab를 묶어내 주시면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a 플러스 b와 ab를 이용해서 표현이 다 됐죠.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문제 풀 때는 주어진 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를 주어진 거에 가장 간단하게 꼴을 맞춰서 계산을 해준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고요. 자, 근데 지금 교과서 예제에서 요거를 풀어준 이유는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 풀다 보면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때 만약에 요게 나왔다,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변형시키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외웠었을 겁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거의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거는 이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주어진 꼴에 맞춰서 계산을 해준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두 가지 목표 중 곱셈의 성질과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마지막 목표인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다항식의 덧셈도 이 숫자의 덧셈으로부터 확장시켰고 곱셈 공식도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건데 다항식의 나눗셈도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이 숫자의 나눗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이런 관계성이 성립하면 우리가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검산식 많이 썼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는 항상 조건이 있었었죠. 나머지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그렇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성질을 갖는데 결과적으로 다항식도 이런 형태로 써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항식과 어떤 건 똑같으면 어떤 건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두 개가 이게 비교되는 구도로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정말 교과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쉽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등한시하지만 이 교과서에 집필된 그런 구도나 이런 논리 체계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고 쓴 거기 때문에 그 논리 체계를 정말 굉장히 그대로 흡수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35를 7로 나눌 때 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1에는 7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13 안에는 7이 한 번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7 이렇게 쓰고 135 빼기 70이니까 두 개를 빼주면 여기 65가 되고 65를 다시 7로 나눴잖아요. 자, 65는 7, 9, 63이니까 63 해서 두 개를 빼주면 이제 2가 나왔죠. 즉 7보다 작은 수인
2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나눠줬었죠. 그리고 이렇게 19를 몫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계산했던 것처럼 다항식도 마찬가지로 이 x-2보다 어떤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해주는 건데, 자, 얘는 2가 7보다 작고, 즉 7보다 작을 때까지 계산해 주는 건데, 자, 다항식은 사실 대소를 비교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항식은 차수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x-2는 지금 1차식인데 1차식보다 차수가 작은 게 나올 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1차식보다 차수가 작으니까 상수항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지금 얘를 차례차례 곱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얘도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뭐냐면은 x-2고 이 5x제곱을 먼저 없애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겠습니까? 즉, 그쵸, 5x를 곱해주면은 5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겠죠. 자, 그 5x를 x-2와 곱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x제곱이고 5x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0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12x 빼기 2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x-2, 12x-2니까 차수가 일체로 똑같죠. 그럼 더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 12x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2를 곱해주면 12x가 나와서 12x가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12x 빼기 24 해서 빼주면 없어지고 22만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자, 22만 살아남았으니까 자, 이제 얘 상수항이 나와서 여기까지 계산이 맞추면 되겠죠. 즉, 자, 135를 7로 나눴을 때 몫이 19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것처럼 역시나 5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x-2로 나눴더니 몫이 5x 플러스 12가 되고 나머지가 22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숫자로 나누는 거랑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검산식으로 이렇게 형태로 써보면은 135는 7로 나눴을 때 몫이 19고 나머지가 2가 된다. 이렇게 쓰일 수 있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다항식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5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5x 플러스 12가 되고 나머지가 22가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을, 자, 숫자는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랑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다항식은 대문자로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항식 라지 A, 라지 B라고 표현하고 이제 몫은 quotient, 그래서 Q라고 많이 쓰거든요. 대문자 Q, 그 다음에 나머지는 remainder, 그래서 R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R 이렇게 쓰면은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형태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숫자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인데 나머지의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았었잖아요. B보다 작아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형태는 똑같이 쓰나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R의, 즉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수라고 쓸 수 있지만은 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N, R, N, B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즉 얘는 B의 차수, 얘는 R의 차수가 됩니다. 즉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을 때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계산하는 방법들 쭉 기억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 A는 BQ 플러스 R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후의 내용과도 연계되어 있고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베스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항등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5x제곱 더하기 2x-2를 나누는 다항식 목 나머지 형태로 표현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완전히 어떤 건가요? 완전히 같은 다항식이 되겠죠?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아. 언제나 성립하겠죠? 즉 모든 실수 x, 여기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다 성립을 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이 형태는요.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은 교과서에 보면 다음 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자, 그래서 이 항등식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OT 시간에 이 항등식의 중요한 거는 대입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다항식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고 싶습니까? 그쵸? 여러 가지 수를 대입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버리는 순간 얘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2를 대입해요.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 다항식을 우리가 fx라고 잡으면은 이 fx에다가 시계값 2를 대입한 값을 우리가 f2라고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f2의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 다항식이 다 사라지고 이 나머지만 살아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f2가 22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계속 얘기하지만 항등식은 이 대입이 자유로운 건데요. 자, 어떤 수를 대입하냐면요, 는 0을 만드는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즉 걔를 이제 나중에 인수라고 얘기할 건데요, 0을 만드는 값을 대입해서 여기도 이제 2를 대입하면 0이 됐기 때문에 f2가 20이다. 자, 이런 방향성으로 가장 많이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항등식이라는 의미에서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나머지 정리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5x제곱,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5x제곱 말고요. 자, 일반적인 다항식 우리가 fx를 한번 써볼게요. 자, fx를 자 x-2로 나누면 역시나 여기처럼 몫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한 22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f2가 22가 되겠죠. 일단은 지금은 100%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조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자, f5를 집어넣어도 2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2니까 자, fx는 x-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22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f5를 대입해도 22라는 거는 x-5 만약에 몫이 이렇게 있다면은 5가 사라지고 또 22가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두 개가 나누는 방식이 다르니까 얘도 다르겠죠. 목도. 자,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 하나만 더 추가시켜 볼게요. 자, 만약에 f가 2차식이다 라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x-2에다 몫을 곱하는데 얘가 2차가 돼야 되잖아요. 그 얘가 1차니까 얘는 당연히 1차가 돼야겠죠. 1차 곱하기 1차가 2차니까. 자, 마찬가지로 x-5 곱하기 q2x인데 얘도 1차죠. 근데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게 x-2고 x-5가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가 있고 얘 차수를 알게 된다면 fx는요, 그냥 x-2 곱하기 x-5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는 0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쭉쭉쭉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의 결과, 이 나누는 다항식과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대해서 이런 항등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대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로 다항식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수와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자, 선생님이 높아심에 분명히 여기다가 그냥 A는 BQ 플러스 R이라고만 적어놨는데 굳이 여기는 왜 Q1X라고 이렇게 X에 대한 식의를 이렇게 적어놨을까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얘는 지금 쌤이 FX라고 했잖아요. X에 대한 다항식이고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목도 X에 대한 다항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Q1X라고 강조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혹시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다면은 그렇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시간 학습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자, 오늘 학습한 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곱셈의 성질은 분배 법칙을 중심으로 봤고요. 자, 분배 법칙은 로 전개를 하되, 자, 곱셈을 하는 방법은 역시나 동류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은 그 외우는 방법들을 너무 다 따로 외우지 마시고, 쌤이 그 연기에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리고 외우는 방법처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다항식의 나눗셈 역시 정수의 나눗셈과 다르지 않다. 방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 나눗셈의 이 형태는 후에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그대로 사용되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자, 여러분들, 우리 분명 인사까지 했는데 끝난 줄 알았죠? 네, 선생님 영상을 찍어보니까 분이 35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50분 수업 이제 35분만 하고 끝날 수가 없으니까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래 다음 시간에 풀어주려고 계획했었던 이제 문제들을 이제 끌어와서 좀 다시 풀라고 좀 서프라이즈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2차시를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합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은 문제 7번에 이제 1번.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주어져 있고 또 이제 두 개의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주어진 거에 맞춰서 꼴을 간단하게 맞춘 다음에 계산을 해준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였죠. 자,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다 더한 거에 제곱이 생각나실 겁니다. 자, 이 제곱은 자, 다 제곱하고 자, 나이브입니다. 자, 다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다 곱하라 그랬죠? 자, 플러스 2xy 2yz 2zx 자, 다 곱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남겨놓고 이제 넘겨줘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거에 꼴을 맞춰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배를 꺼내낼 수 있겠죠. 이항시켰으니까. 자, xy 더하기 yz 플러스 zx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xyz,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가 되고 자, 얘가 5가 되기 때문에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10 하면은 16 빼기 10해서 6이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과서에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변형시켜 봤지만은 이거는 그냥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 놓으시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다. 자, 이거는 거의 외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의 뇌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얘는 기본적으로 암기한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거에 꼴을 맞춰서 계산해 준다. 그 원칙을 잊지 말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자, 아까 하나 계산을 했는데 쌤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7, 135 나눌 때 자, 1 쓰고 65 이렇게 있으면 자릿수에 맞췄었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자릿수에 맞춰서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릿수에 맞춰서 한 번 더 풀어주려고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1이고 x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 최고차항을 없애줘야겠죠? 그러면은 x의 제곱과 x를 곱해야지 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돼서 다시 자, 근데 보니까 자릿수 때문에 다시 했는데 여기 x를 여기다 써놨네요. 자, 자릿수에 맞춰서 다시 적으면 플러스 x가 되어서 이제 두 개를 빼주면 x세제곱은 없어지고 3x제곱이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플러스 x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차수가 똑같으니까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3x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3을 펴줍니다. 그러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3 되니까 두 개를 빼주시면은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6. 즉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건 항상 항등식으로 쓰는 그런
검산식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만드는 것들을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적어보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몫은 x 플러스 3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 된다. 자, 이렇게 항상 적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아마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